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9월 17일 금요일이고 오후 8시 41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어요. 일단 한번 비트코인 좀 보도록 합시다. 비트코인 볼게요. 4시간 본 기준으로는 역시나 저번에 이제 바닥, 단기 바닥이죠 사실. 5만 달러를 좀 빠르게 뚫었었기 때문에 그에 그에 이제 반응해서 1만 불, 이게 좀 컸어요 사실. 1만 불 빔, 위에 거요. 1만 불 빔이 나왔고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바닥을 다시 한번 2번 정도 다지고 위채널로 올라가서 여기서 횡보 중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확실히 계속해서 이제 올려주고는 있는데 뭔가 거래량 이런 부분 쪽에서 조금은 아쉽긴 해요. 근데 지금 최근에 알트코인들이 좀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레이어 1 프로젝트들을 필두로 해가지고 이제 NFT 쪽, 이제 그쪽 섹션이랑 같이 막 올랐었는데, 확실히 도미넌스가 거의 막 39%까지도 떨어졌었던 것 같은데 오늘 기점으로 해서 또 도미넌스가 다시 오르고 있어. 근데 도미넌스가 오르는, 이제 상승하는 그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건 이제 두 가지예요. 뭐냐면은 이제 전체 자산 시장이 하락을 하는데 비트코인은 조금 하락을 해서 도미넌스가 상승하는가, 혹은 이제 전체 자산 시장이 오르는데 비트코인이 조금 더 많이 올라서 도미넌스가 상승을 하던가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 두 번째 거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이 두 번째 게 진짜 완벽한 좀 비트를 필두로 한 이제 완벽한 불장으로 가는 그런 느낌이고, 첫 번째 거는 그 전 단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전 단계일 수도 있고 혹은 조금 조정 하락 이런 국면에 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조금 오르곤 있어요. 지금 보시면 마켓캡 기준 42%로 다시 올라왔죠. 근데 이게 막 엄청 큰 의미가 있진 않아요. 막 2, 3%, 3, 4% 정도는 시장에 좀 유동적인 그런 느낌으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도미넌스 차트가 저번에 이제 한번 트레이딩 뷰 기준으로 뭐 40% 바닥, 그리고 최근에 40%또 바닥 찍고 42% 정도로 반등을 해주고 있는 느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좀 시장을 계속 지켜본 사람으로서 도미넌스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은 해요. 왜냐면 도미넌스 한 30%대에서 비트가 1억 가는 거랑 도미넌스가 60%에서 70%대로 비트가 1억 가는 거랑은 진짜 많이 느낌이 엄청 많이 다르거든요. 그만큼 도미넌스가 낮은 상태에서는 비트코인이 좀 이렇게 상승하기에는 힘에 부치는 상황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비트가 먼저 가주고 나서 이제 선순환 이렇게 돼야, 자금이 이렇게 흘러 돌아야 가장 좀 우리가 원하는 그런 불장이다 약간 이런 느낌이 형성이 되기 때문에 일단 비트코인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좀 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김프랑 스톡 투 플로 모델 한번 봅시다. 김프 같은 경우는 지금 3%대, 3%대인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갑자기 좀 하락 느낌이 오면 김프가 좀 그것에 시장에 반응 못해서 이제 상승하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지금 조금은 그런 상태인 것 같고, 특히 좀 최근에 많이 하락을 했던 솔라나 같은 경우는 이제 빗썸 기준으로 여기는 지금 또 입출금이 막힌 상태라서 좀 프리미엄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빗썸에,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계속 이제 빗썸에다가 솔라나 옮겨 두시라고, 나중에 프리미엄 무조건 낄 것 같으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또 프리미엄 장사하면 되니까 옮겨 두라고 되게 많이 말을 했었죠. 근데 이제 옮겨 두신 분들이 아직까지 있다면, 중간에 안 팔고 있다면은 지금 프리미엄이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다른 코인들이 뭐 3%대라고 치면 지금 15%니까 적어도 12% 정도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빗썸에 만약에 솔라나 있으신 분들은 빗썸에 솔라나를 파시고 다른 코인들, 알트코인들 사셔서 바이낸스로
옮긴 다음에 바이낸스에서 솔라나를 사면 개수가 12% 정도 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거래량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막 엄청 큰 액수로 하긴 어렵겠지만 이제 좀 소액으로 하시는 분들 꼭 하시고요. 그리고 이것은 곧 이제 빅썸에서는 솔라나를 사면 안 된다는 말이겠죠. 바이낸스에서 하세요.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보기 전에 이제 플랜 B가 했던 말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플랜 B가 이제 6월에 이제 예언이라고 해야 되나? 뭐라고 했었냐면은 이제 8월에 47K, 9월에 43K, 그리고 10월에 63K를 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11월, 12월에 각각 98K, 135K. 와, 이 구간은 진짜 엄청 점핑을 하네요. 스톡 투 플로우 모델로 뭐 정확하게 갈 확률은 굉장히 낮겠지만은 그럼에도 이제 시장이 좀 이 분위기를 따라 흘러간다면 충분히 연말에 상승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그리고 뭐 사실 9월, 그러니까 저번 주였나요? 저번 주에 이제 만불빔 나왔을 때 43K를 찍었었는데 이제 그게 되게 스톡 투 플로우 모델 이 플랜 B가 제시한 이 43K, 9월 43K에 딱 맞아가지고 사람들이 되게 놀랬죠. 그래가지고 그것도 재미있었고, 이제 여기서 지금 뭐라고 하냐면은 비트코인이 지금 이건 최근 글이네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지금 10월까지 63K에 가려면은 한 30% 정도만 30%? 30 몇 프로? 30 몇 프로였나? 그 정도만 올라주면 된다라고 트위터를 좀 올렸더라고요. 그래서 말이 쉽지, 비트코인 시총이 얼만데. 근데 또 이렇게 비트코인 한번 오를 때 화끈하게 오르는 거 보면은 63K 재돌파 불가능해 보이진 또 않죠. 그리고 이게 10월이 뭐 말일까지라고 하면 아직도 뭐 한 달 넘게 남았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10월에 상승해준다면은 진짜 연말에 좀 좋은 그런 그림으로 흘러가겠죠. 근데 어제 방송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가 좀 너무 연말 불장 이걸 바라는 건 맞는데 그 바람이 너무 나도 모르게 기정사실화 딱 이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인식이 되고 있다면은 그건 조금 돌아볼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진짜 안 올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는지, 좀 대응 방식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더 여러분들 각자 포지션에 맞게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을 보시면 딱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현재. 그리고 이게 만약에 색깔로 좀 보시면 좋은데, 좀 밝은 노란색, 아직은 좀 어두운 노란색이죠. 보시면 아직은 어두운 노란색이고, 지금 여기서 밝은 노란색 느낌으로 가면 되게 굉장히 좀 약간 밝은 노란색에서 연두색 사이 그런 느낌으로 색이 흘러가면 되게 고점이라고 이제 보시면 되기 때문에, 스톡 투 플로우 모델이 뭐 100% 저기 한 건 아니지만은 이제 굉장히 많은 뭐 기관들에서도 굉장히 좀 신뢰를 하는 지표예요. 그래서 좀 참고하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이건 좀 재밌는 건데, 아이폰 가격을 갖다가 원화나 달러 기준이 아니라 암호화폐 기준, 암호화폐로 갖다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게 바이낸스 코인 버전도 있더라고요. 근데 확실히 둘 다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아이폰 지금 6에서 13까지 나왔을 때 기준으로, 그러니까 사실 아이폰 가격 자체는 점점 비싸지고 있잖아요. 핸드폰이 점점 여러가지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근데 암호화폐 기준으로는 굉장히 저렴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암호화폐에 들어오는 그런 자금력들, 가치 저장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이거 보시면 아무래도 좀 실물 경제랑 좀 이어지니까 좀 더 체감이 되지 않을까 해서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빅맥 지수 이런 건가? 아이폰 지수?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발란체가 최근에 좀 많이 상승을 하는 배경 바탕에는 이제 좀 이런 큰 자금 조달을 한 배경이 또 있겠죠. 이게 예전에는 뭐 다른 프로젝트들도 이렇게 많이 자금을 한번 땡겨 오면은 보통 좀 상승이 꽤 있었던 것 같긴 해요, 사실. 왜냐면 그때 한창 막 자금 모집할 때 솔라나 같은 경우도 진짜 많이 모금이 됐었죠. 자금이 굉장히 많이 모금됐었고, 다른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도 몇 번 있었죠. 뭐 팬텀이라든지 뭐 그런 프로젝트들이 있었는데, 이번 아발란체도 이렇게 좀 자금 모집을 하면서 최근에 좀 좋은 상승 흐름을 이어나가고 있다. 아발란체는 조금 약간 탈비트 느낌도 나네요. 지금 현 시점에선 확실히 좀 지금 최근 그래프는 굉장히 좋죠. 와, 이게 진짜 7월 때 10달러까지 떨어졌었던 걸 제가 봤는데 굉장히 많이 회복을 했고, 와, 이거 좋네요. 근데 이제 진짜 좀 이렇게 봤을 때 주봉 좀 여러 가지로 보시면 좋은데요. 주봉으로 봤을 때 지금 엄청 1, 2, 3, 4, 5, 6, 7, 8, 9 거의 9주 연속 양봉이거든요.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런 지금 상승에 대한 어떤 조정 폭은 분명히 이제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솔라나 같은 경우도 좀 그런 경우에 해당이 되죠. 지금 솔라나 같은 경우도 1, 2, 3, 4, 8주 연속 이제 양봉인데 갈수록 굉장히 큰 폭으로 상승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뭐 20달러 초반 기준으로 한 10배 정도 상승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제 솔라나의 하락 배경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슈가 있잖아요. 근데 뭐 중앙화, 뭐 블록체인이 뭐 다운됐다, 뭐 이런 이슈들,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는데, 근데 사실 저는 뭐 그런 이슈들도 이슈들인데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최근에 뭐 비트 조정과 더불어서, 그러니까 이제 비트가 저번에 이렇게 만불빔 그러니까 만불 조정빔 맞으면서 솔라나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점을 향해 갔었잖아요. 근데 그게 좀 비이성적인 솔라나의 어떤 상승이기도 했었고, 이제 그거에 대한 조정 플러스, 그러니까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죠. 그거 플러스 이제 최근에 너무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조정이 오는 건데, 아무래도 너무 큰 상승폭으로 갔다 보니까 이 조정폭도 클 수밖에 없는데, 그게 아무래도 체감이 좀 더 되는. 근데 이제 마침 또 이유를 찾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유를 갖다가 붙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상승과 하락에는 결국 그냥 수요와 공급,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외부 이슈들도 있겠지만 가장 그런 게 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뭐 살 때, 솔직히 솔라나 살 때 그런 거 조사해서 사진 않잖아요. 이거 뭐 중앙화된 코인이네? 탈중앙화된 코인이네? 이런 걸 조사하는 것보다는 얘네가 얼마나 많은 뭐 최근 뭐 디파이 TVL을 가지고 있느냐, 혹은 NFT 시장 쪽에서, 혹은 뭐 베커들, 혹은 뭐 여러 가지 투자사들 어떻게 되나, 최근 뭐 가격 그래프 추이 이런 걸 보고 사지, 뭐 얘네가 뭐 중앙화가 얼마나 됐고, 뭐 TPS가 얼마나 많이 나오고, 뭐 솔라나 같은 경우는 좀 그런 부분에서 부각이 됐으니까 그런 거 보고 사신 분들도 있겠지만,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뭐 이더리움 살 때, 솔라나 살 때, 아발란체 살 때, 팬텀 살 때, 뭐 니오 프로토콜, 뭐 알고랜드, 미나 프로토콜 이런 것들 살 때 막 그렇게 좀 소프트웨어적인 걸 보고 사진 않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너무 집중해가지고 그런 것들 때문에 떨어졌구나 라고 판단하는 것보다는 그냥 시장에 좀 건전한 조정이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습니다. 솔라나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프로젝트들 다 마찬가지예요. 보시면 에이다 같은 경우도 뭐 고점 찍고 최근 조정을 좀 맞고 있고, 다른 프로젝트들도 마찬가지인데 좀 최근에 유독 솔라나가 많이 올라서 솔라나에 대한 좀 그런 이슈들이 많아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진짜 저도 좀 생각해보면은 그래요. 막 그런 코인들, 이런 코인들 살 때 막 그런 내부적인 소프트웨어적인 막 이슈, 이런 뭐 막 진짜 숫자들 이런 걸 보고 사기보다는 진짜 이 성장 가능성 이런 걸 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하락의 상승 이유, 하락과 상승의 이유를 막 그런 걸로 찾아서 의미 부여를 하기보다는 내가 이
프로젝트를 믿고 뭐 얼마나 더 투자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 따져보면서 투자하면 좋겠죠. 그리고 확실히 좀 최근에 이렇게 오를 때 사신 분들 같은 경우는 물리신 분들도 꽤 있겠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오를 때 사는 것보다는 오를 때 사셨으면은 내가 이 밑에서 못 샀어. 최소 뭐 100달러 밑에서 못 샀어. 그러면 이 위에서는 적당하게 바로 익절을 해주시는 게 맞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뭐 갈라가 좀 많이 올랐는데 이런 프로젝트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막 오를 때 사면은 막 괜히 그런 마음이 생겨요. 이거 진짜 잘 오른다. 이거 뭐 근본인가? 이거 뭐 장투 해야겠다. 올라도 뭐 반 익절하고 반은 가져가야겠다. 혹은 예전에 몇 주 됐죠. 뭐 코인98 같은 경우에도 또 오를 때는 엄청 핫해서 이거 근본인가 보다 하고 내가 일단 이유를 찾고 투자하는 게 아니라 오르니까 샀다가 그 다음에 막 검색해가지고 이유를 찾잖아요.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제 말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 이렇게 오를 때 사는 건 좋다. 근데 그게 급격한 좀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면 적당히 바로 빠르게 익절을 해라. 그리고 그것보다는 더 좋은 수익률을 가져오는 방식은 좀 이렇게 조정을 가져올 때 산 다음에 그냥 쭉 오르고 익절하면은 되겠죠. 혹은 여기선 이제 샀다면 익절, 반 익절, 반 존버 해도 되는 거잖아. 그리고 최근에 뭐 말씀했던 DYDX 같은 경우도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상장하고 나서 바로 사는 게 아니라 저는 좀 보고 조정 오면 뭐 10달러, 11, 12 요쯤 9, 11, 12 요 사이에서 좀 산 다음에 팔면 지금 이득을 보았겠죠. 저 같은 경우도 DYDX 이런 파생 쪽에 의미 부여를 해왔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또 여기서 수익이 또 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이걸 오르는 걸 보고서 막 따라 타, 그러면 이제 좀 빠르게 익절을 해주는 게 맞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좀 그런 거를 몇 번 데이고 나면은 좀 감각이 잡히실 텐데 이걸 알아도 머리로 알아도 잘 안 될 때가 많거든요, 손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분들이 이런 시장에서 잘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진짜 연말 불장 이런 느낌, 올해 연초 불장 이런 느낌일 때는 다 막 오르니까 미친 듯이 오르니까 상관이 없는데 애매한 이런 장세에서는 좀 이런 경향이 좀 두드러져요, 사실. 그래서 진짜 조심하셔야 된다. 최근에 뭐 미나나 팬텀 이런 얘들 오를 때, 루나도 마찬가지고 막 오를 때 샀다가 물리면 또 손절하고, 그리고 이거 복구해야 돼서 또 이렇게 오르는 거 막 사, 그럼 또 물리고 욕하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FTT도 마찬가지였고.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방식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어떤가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제 좀 근본, 좀 장기로 가져갈 만한 프로젝트들은 웬만하면 시총 상위에 있는 이제 레이어 1 플랫폼, 비트 이더는 뭐 기본, 레이어 1 프로젝트들 위주로만 좀 장투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 거기랑 이제 관련된 D앱들 같은 경우는 조금 장투로, 엄청 긴 장투로 가져가기는 조금 아쉬울 수 있어요. 제가 말씀드린 게 뭐 이런 거랑 좀 의미가 이어지겠죠. 그러니까 깔아 앉을 때 마이너스 엄청 막 기록하고 있을 때 살려는 사람은 없는데, 와 막 이렇게 오를 때는 엄청 또 살라고 해. 그것보다 그 반대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코인리스에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좀 보거든요. 이렇게 매일매일 여러 가지 코인리스나 뭐 코인데스크나 뭐 여러 가지 사이트에서. 근데 코인리스가 좀 보기 편해서 이렇게 가져오는데, 코인리스에서 아까 제가 몇 가지 그냥 이렇게 쭉쭉쭉쭉 내리다가 가져왔어요. 근데 한번 볼게요.
이게 어떤 의미들이냐면은 그냥 뭐 이건 모르겠네. 뭐 US 글로벌 어드바이저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좀 뭐 굉장히 뭐 어떤 이런 쪽에서 일을 하는 그런 CEO가 이제 비트코인 쪽을 의미 있게 보고 있다라고 해석하면 되겠죠. 그리고 뭐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 메사리가 이제 굉장히 좀 그런 업체죠. 근데 그래서 굉장히 좀 분석을 했을 때 스테이블 코인 공급량이 굉장히 늘었다는 거잖아요. 근데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는 어쨌든 현물 담보로 맡기고 이제 발행을 하게 되는 건데 결국에는 이제 현실에 있는 이 자산들이 이제 암호화폐 시장 세계로 다시 흘러 들어오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자산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금 1년간 14배가 증가를 했다. 그만큼 엄청나게 많은 돈들이 계속해서 이제 현실 그 실물 자산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들어오고 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있죠. 헝가리에서 사토시 형상의 이제 조각상이 세워졌다. 뭐 이런 것들 혹은 미 대형 증권 설립자가 3년 전부터 비트코인을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암호화폐 거래 및 커스터디 서비스 제공 암호화폐는 가치가 있다. 그리고 블록체인 소셜 네트워크에서 자산 일부를 암호화폐 투자를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이렇게 찾아가지고 골라온 게 아니라 그냥 쭉쭉 내리다가 이런 기사도 있네 저런 기사도 있네 보면서 그냥 클릭해서 가져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이 지금 암호화폐 시장 쪽으로 굉장히 많은 관점들이 긍정적인 관점들이 들어오고 있고 돈들도 들어오고 있고 세상이 조금씩 바뀌고 있다라고 좀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장기적으로 좀 더 투자를 여유 있게 하시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원하는 건 그거잖아. 돈 많이 버는 거.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운 좋게 좀 빠르게 들어와서 이득을 많이 봤지만 이제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이나 중간에 여러 가지 실수들, 욕심들로 좀 날리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물론 저도 많이 중간에 날려본 적도 있고 근데 이제 이 시장을 그냥 결국 길게 봤을 때 계속해서 돈이 들어오는 구조라면은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서 결국 벌 수밖에 없다는 거죠. 굉장히 긴 시간으로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올바른 방향성만 가지고 투자를 잘 하다 보면은 꼭 큰 이득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한 마음에 진짜 이런 장에서는 특히 더 진짜 조심을 해야 돼요. 진짜 모든 코인들이 이렇게 오르는 게 아니라 개별 코인들 이렇게 얘 올랐다가 쟤 올랐다가 그러니까 두더지 잡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두더지 잡기를 하는데 내 손이 느려서 제가 올라오는데 못 따라가잖아. 그러면은 그냥 안 올라오는 거에 기다리고 있다가 올라왔을 때 때리면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안 하고 계속해서 그거 따라가다가 하나도 못 잡는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장에서 조금 더 진짜 좀 냉정하게 대응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 거고요. 주말 이제 추석이네요. 추석. 그래서 여러분들 잘 보내시고 저는 언제 시간이 돼서 이제 다시 영상 올릴지 모르겠는데 추석 기간에 며칠 동안 안 올라올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끝나고는 다시 바로 올라올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들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좋은 시간 보내시면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럼 안녕.